안녕하세요.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9월 달이 시작이 좀 됐는데요. 올 한 해는 급락하는 시장이 좀 이어지면서 많은 투자가분들을 좀 괴롭혔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상반기는. 그죠? 여러분들 잘 대응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제 우리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3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 잘 대응하셔서 좋은 기업으로, 좋은 가격에 잘 대응하셔서,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색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드리는 전략들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주에 좀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큰 틀을 좀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파악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09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수치죠. 그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이제 2660, 그 다음에 2410을 제시를 좀 해드렸었고, 그리고 그 전에 코스피 지수는 2550을 기준으로 꼬리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쭉 온 건데요. 크게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좀 3단계. 좀 시장을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1단계는 공포죠. 공포. 공포가 극심한 구간. 이게 6월 말에서 이제 7월 달 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월 그 주식시장 이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제 대부분 다 하락 흐름으로 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이날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주도주들도 있었고 약했던 주식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보수적으로 대응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가 작년도 8월 달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중간중간에 뭐 급등 나오는 주식들도 있었을 거고, 주도주들도 있었을 거고, 또 소외받았던 주식들도, 이렇게 시간이 지금 한 1년 지났잖아요. 1년 지난 다음에 뚜껑을 딱 열면, 결과적으로 보면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한 사람들보다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1단계가 공포였고, 1000포인트가 빠졌잖아요. 1000포인트. 그죠? 1000포인트가 빠지는 동안 대부분 주식 한 사람들은 기본, 반토막은 기본이고요. 심한 것들은 90%까지 빠진 주식들도 있습니다. 7, 80%도 되게 많고. 이 구간에서 얼마만큼 방어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0% 수익 나도 60% 까인 상태에서 30% 수익 나는 거가 의미 있는 건지, 아니면 방어한 다음에, 그죠? 예, 그 지금 시장 구간에서 좀 수익을 추구하는 것, 이건 급이 다른 거다는 거죠. 그런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시청자분들은 현혹되지 않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정도는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정도의 눈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고르거나 물건을 고르거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그게 기본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공포 구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단계. 첫 번째 단계는 공포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용청산이 필요한 거예요. 무리하게 주식을 산 사람들이 퇴출되는 과정들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 증권사의 돈. 그걸 꼭지에 따라간 거야, 이슈에.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퇴출됐다 이거예요. 이걸 공포 구간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4.7조 정도 돈이 날아간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제거가 된 거예요. 이게 1단계.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공포 구간에 제시해드렸던 기준이 2,550이고. 그럼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의 손바뀜이 이루어지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면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헛값에 던지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이제 빡침, 열받음, 지루함, 한숨, 답답함, 이런 감정을 느끼게끔 만들어야 내동매매를 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는 거 보고 일진머티리얼즈를 물탄다거나, 그죠? 포스코 케미칼 잘 가고 있는 걸 팔아서 제일 약한 주식을 물타는데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주먹 구구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곡물템 한번 붙었다가 손절해서 가니까 그거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내동매매를 유발하게끔 만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게 금융 시스템입니다. 금융 시스템. 그래서 이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도박판이라니까요. 95%를 도박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도박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자기의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도박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불행한 거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도박하게끔 만들어 놨지만 주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변두리로 가지 말고 계속 중심에 있는 거. 그리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것만 잘 실천해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3단계가 어느 단계냐면 손바뀜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신이 더 커져요. 여기저기 자산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들이 다시 주시장에 들어오려면 언론이 도배가 돼야 됩니다. 경기가 회복한다는 내용, 뭐 기업들이 또 대규모 수출해서 이렇게 성과가 난다는 내용,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러면 새로운 또 키워드가 등장을 할 거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지금 시장 구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2단계구나. 답답하게 하는 시장이구나. 근데 이런 전략은 제가 한 달 전에 미리 여러분한테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는 공포, 두 번째는 답답, 막 지루함. 그래서 더 정도를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일 좋은 기업으로 살 생각을 해야지. 제일 약한 주식을 사기 위해서 제일 강한 주식 팔아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절대. 그 실천해 가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봐야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 투자 본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되게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중국으로 소비의 축이 바뀌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죠?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 2010년도, 11년도 넘어가면서 거대한 소비의 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그죠? 그런 어떤 사회적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자동차, 화학, 정유줄 사는 게 중요한 건데, 그죠? 이걸 더 중요한데, 사람들한테는 계속 어디 집값 폭락했다, 부도 났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관심은 여기에 두게 하는 거예요. 본질은 여기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 본질을 봐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도박하는데 우리는 도박하는 게 아니라 더 기업을 봐야 되는 거고, 더 분할매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 더 밸런스 맞춰야 되는 거고, 이슈를 쫓아갈수록 우리는 더 정도를 건너가는 거고, 짜증나거나 답답함을 느낄수록 우리는 그런 주식들 중에서 제일 좋은 주식들 쪽으로 집중하는 거고, 이런 전략을 펼쳐야 되는 거가 지금 구간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만기가 있는데, 제가 제시해드린 수치는 이제 2660을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2660을 꼬리로 기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선물 포지션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선물 포지션.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2410을 2360까지 다운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음 주 목요일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 숫자의 꼬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2410에서 2360까지 좀 밸류를 다운시킨 상태에서 다음 주 이 박스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 포지션이 들어왔어요. 이거 보면 금액으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7천억, 오늘 이제 6천억, 그죠? 이거 선물 세력단 등장한 겁니다. 선물 세력단이 등장하면 어떠한 흐름이 나오냐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흐름을 이용을 해서 시장가 매도와 시장가 매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주가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사고 나는 요거보다 기계가 장악해요. 기계의 힘이 강해져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독 강했잖아요. 외인이나 이제 기관들이 산 것도 있는데 기계가 산다는 얘기야. 기계가 사게끔 세팅해 놔요. 미리 특정 숫자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좀 약했잖아요. 이렇게 세팅해 놓는다고 얘네들이. 그래서 강한 주식하고 약한 주식도 여러분 잘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 매도, 그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 개인 수급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근데 다음 주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라. 기계, 인간 말고 기계가 미리 세팅해 놓은 특정 숫자에 의해서 기계가 종목에 대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266060은 꼬리,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코스피 2410이 아니라 조금 더 다운시켜서 2360까지는 열어놓는 전략. 여기서 제일 좋은 주식 사는 전략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이고요. 종목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목으로 한번 좀 가보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키워드는 환율이에요. 달러 강세. 이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좋아지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총알이 있으신 분들, 총알을 언제 베팅해야 되겠어요? 환율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과도한 공포가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포지션이 취해진다. 그래서 추가나 비중을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꺾이는 걸 보세요. 유가보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을 보세요. 그래서 환율이 계속 강세를 유지하면 조금 천천히 사시고, 그리고 뿌리지 마시고 오히려 줄여서 제일 강한 쪽에 집중하시고, 약한 거 평균 단가 낮출 생각하지 말고 제일 강한 쪽에 더 집중하시고.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환율이 꺾인다. 그러면 퍼지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 목요일까지의 최대 싸움입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35만 원대에서 이제 39만 원 매수 의견 좀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구간 가장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한번 눌렸다가 또 다시 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대장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신규 진입하기엔 좀 부담이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유자분들이 누리는 어떤 수익 향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건 뭐냐면, 삼성 SDI를 대신 사면 된다고 했죠.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놓쳤다면 삼성 SDI를 매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51에서 53, 그리고 이제 50만 원대 초반. 요거보다는 좀 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캐파 투자를 발표했잖아요. 캐파 투자를 발표하면, 시설 투자를 발표하면 매출이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명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설 투자하면 가시성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불신이 가득하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거. LG 에너지 솔루션은 혼자서 움직이지 않아요.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 관련돼서 6 캐나다 쪽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하니까 연동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100대를 생산하면 그 중에서 23, 4대 정도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공급이 되니까. 삼성 SDA가 힘을 받아서 랠리가 나오려면 물론 자체적인 뭐 매출 증가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테슬라를 뚫는 게 중요하죠. 4680과 같은 이런 준비 과정들이 실제로 테슬라 쪽에 대한 납품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레벨업이 크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점진적인 움직임 정도를 예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다른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대장 흐름은 좀 보였는데 아쉽죠? 그죠? 92,000원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계속 뭐 대장 흐름 좀 잘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SKC 같은 경우 안 들어가길 잘했죠. 기다리길 잘했지 않습니까? 개인이 들어갔으면은 뭐 크게 손해를 좀 볼 수 있었던 구간인데, SKC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렸죠. 일진 머티리얼즈부터 시작해서 한참 더 가격을 다운시킨 상태에서 봐야 된다. SKC 같은 경우에는 10만원대 초반이나 10만원대 초반이나 9만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좀 기대 수익률이 좀 높으니까요. 그때가 좀 기다려야 된다는 관점이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8만 2, 3천원 제한 못하면 5만 7천원대까지 기다리자는 전략을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죠. 이 관점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뭐 삼성 SDI 실제 이제 공략했던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주식도 이제 대장 흐름 잘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도 잘 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57,500원, 직전 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5,700원이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1,700원.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의 흐름을 좀 보면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세대 교체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뭐 주식은 영 재미가 없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이고 답답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죠. 그죠? 속상. 좀 가지. 위로. 악재만 나오네. 점점점.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건 감정. 이러한 감정을 주식시장이 알아봐주고 코스피 시장이 그래 시청자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내가 다음 주부터 올라가줄게. 그러면 참 좋겠지만 주식시장 그런 거 알아봐주지 않아요. 알아봐주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싸다라는 건 인식하는데 모멘텀이 없는 거죠. 악재가 많으니까. 그래서 주식은 아래보다는 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8,000원하고 이제 98,000원짜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매수 전략을 유지를 하시되 아래쪽으로 보지 마시고 104,000원이라는 가격을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악재가 나올 때는 방어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재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돌파하는 게 중요해요. 악재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돌파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해소된다라는 거에 베팅하는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IT 반도체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이닉스가 104,000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조금 부진한 흐름 좀 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04,000원 넘어섰을 때 소부장 쪽 키우는 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해드리겠고요.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가져가자 의견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57,500원인데 이 녀석도 아래쪽의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힘을 키워야 되는데,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반도체와 관련된 지금 호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재를 넘어서는 베팅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베팅할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57,500원이라면은 그 2008년도 분기 적자 때 밸류거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래. 이 정도 가격이면 나는 베팅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악재가 나오는데 올라가네. 악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돌파하는 이 신호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자리를 이번에 이제 무너졌던 자리 62,000원 제시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걸 좀 투자 포인트를 보세요. 요거 돌파하기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거다. 요건 감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속도를 내기까지는 이걸 돌파하는 시점까지는 내가 각오를 해야겠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중요한 변화들이 있다. 세대 교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삼총사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죠?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18만 2천 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가격이 좀 높았죠. 19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원래는 이제 18만 2천 원이었잖아요. 18만 2천 원은 이제 꼬리 기준으로 좀 잡아드렸었고, 램시마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5만 6천 원. 트루시마 밸류. 이번에 확인했던 건 이제 휴미라 밸류를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19만 원으로 좀 높였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높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을 제가 환산해서 적용을 한 거예요. 제 툴로. 아셨죠? 제 어떤 투자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밥집이 있는데, 자,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김밥집이 있어요. 김밥을 팔았어요. 근데 떡볶이를 팔아야 되는데 떡볶이가 재료가 없어서 떡볶이를 안 판 거예요. 작년도에, 2021년도에. 그죠? 근데 2022년도에 김밥을 그대로 팔아요. 근데 떡볶이를 재료를 다시 구해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가 상황이 좋아지겠죠. 왜? 떡볶이를 안 팔다가 파는 거니까. 이게 램시마 SC예요. 작년도는 레키노나 때문에, 그죠? 램시마 SC 가동을 못했다고. 이거 생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빵. 그죠? 근데 올해는 램시마 SC를 다시 매출하니까 작년도보다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도 저점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된다. 이겁니다. 제 논리는. 그러니까 사두면 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램시마 SC는 중요한 게 SC. 램시마 SC가 중요해요. SC. 제형 변형. 그죠? 정맥 주사로 맞는 것보다 집에 가서 피하 주사 형태로 맞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매출이 더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약물 전달 시스템. 이러한 플랫폼 업체들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대표적으로 RNA 간섭 기술. 제가 한 몇 주 전에 엘라일랑 관련된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한 게 있어요. 희귀질환 관련되어서 그죠? 성공했는데 이건 새로운 지병을 열 거다. 유전병을 치료하는 이 FDA 승인이 최종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지금 빅파마들이 난리가 났다. 뭐 그런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형 변형 형태, 피하 주상 형태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번에 이제 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ESM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 때문에 좀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해되죠? 우리가 이제 LNP라고 해서 이제 지질나노 입자, 요걸로는 SC 제형을 못 만듭니다. RNA 간섭 기술이 필요해요. 약물 전달 플랫폼 업체들이 뜰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업체들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독성이 보통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물을 치료하다 보면 부작용으로 독성을 제거하거나 독성 가능성을 낮추는 기술이 ADC 기술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기업이 레고캠 바이오였죠. 그죠? 레고캠 바이오. 실질적으로 이제 동물에 대한 지표에서 인간에 대한 지표가 이번에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이미 기술력으로 이제 검증된 기업이니까.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K맥스. 그러니까 키트루다라고 전 세계 머크사가 매출이 한 60조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 15조에서 한 20조 정도를 벌어요, 1년에. 그죠? 근데 키트루다 가지고서 매출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응증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방암의 치료가 효과가 있으면 대장암에도 써먹고 대장암에도 치료가 있으면 뭐 신장에도 쓰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좀 기술력 있는 업체한테 맡긴 겁니다. 너 한번 해볼래? 우리 하기 힘드니까 대신 키트루다는 내가 너한테 줄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후보 물질 가운데서. 그래서 공동 협력 형태로 이번에 한 거에 대한 임상 결과들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 중간 결과 포함해서 NKMX 같은 경우에는 6종 환자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는 거고,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머크사에 가지고 있는 키투르다에 이제 매드팩토가 가지고 있는 벡토서팁을 가지고 있는 거를 발표를 하는 거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하나로 엮이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그리고 보면은 개별제로 있는 기업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다 어디 쪽에 초점을 두냐면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 또는 독성 제거. 독성 제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부작용 제거. 이게 ADC 기술.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SC 제형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RNA 간섭 기술. 올릭스 같은 기업들. 그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제로 mRNA 원료도 생산 들어가기 시작했죠. 바이오제약에 대한 세대 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큰 틀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제약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하고 그다음에 지난주 이 명인들의 바퀴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차분하게 잘 대응하셔서 올 연말 따뜻하게 보내야죠. 아시겠죠?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서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